당장 이 가방 들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내 엄마 피 같은 연금을 털어 산 게 고작 이거냐고요. 서슬 퍼런 주방 가위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매끄러운 가죽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아들 진우의 손은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고 거실 바닥엔 찢긴 가죽 파편들이 마치 난도질 당한 자존심처럼 흩어졌지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며느리 수연과 사돈 최 여사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았던 아들이 짐승처럼 포효하는 모습에 구석에 서 있던 순자 씨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년 전 아들 내외와의 행복한 합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순자 씨는 시장통에서 나무를 팔아 아들 진우를 홀로 번듯하게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거친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살았기에 손마디는 이미 딱딱한 나무 껍질처럼 굳어 있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훈장은 국가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80만 원의 연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삽시다. 이제 고생 제가 잘 그만하시고 찾아갈게요. 저희랑 진짜? 같이 이 집 지내요. 정리하고 갈차게. 손주 재롱 보시면서 우리 같이 편히 삽시다. 쉬셔야죠.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순자 씨는 평생 정든 작은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그녀는 이사 오던 첫날 자신의 보물 1호인 연금 통장을 며느리 수연에게 건넸지요. 애미야, 이건 내 용돈이니 뭐니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에 보태 쓰거라. 나도 한 입 거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니. 수연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눈을 빛내며 통장을 받아 챙겼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답게 가족 품에서 마지막을 보내겠구나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합가 초기 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안개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추기도 전 그녀는 까칠해진 손으로 쌀을 씻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남의 집처럼 낯설기만 한 최신식 주방 가전들 사이에서 순자 씨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집인데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릴까? 그저 해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매달 입금되는 80만 원의 연금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굽어버린 허리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자 아들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 최후의 자존심이었죠. 애미야, 여기 이 통장에 매달 80만 원씩 들어온다. 생활비에 보태고 우리 강아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라. 순자 씨가 수줍게 내민 통장을 받으며 며느리 수연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천사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귀한 돈을 저희가 어머니 편히 모시는데 잘 쓸게요. 수연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자 씨는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돈인 최 여사가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순자 씨가 닦아놓은 바닥을 구두시는 발로 툭툭 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밖에서 기죽고 다니면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주셔야죠.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귤껍질을 까던 사돈 최 여사가 내뱉은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꿈꾸며 들어온 아들의 집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숨막히는 감옥이자 고된 일터로 변해버렸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이제 아들 내외의 시중을 드는 무보수 파출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행여나 아들 진우에게 짐이 될까봐 신음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게 원래 이렇게 눈치 보이고 고단한 일이었을까? 그래도 우리 진우만 행복하다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지만 며느리 수연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차갑고 영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어머니, 건조기 다 돌아갔는데 왜 안 꺼내세요? 라며 날 선 명령만 돌아올 뿐이었죠. 순자 씨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80만 원의 연금을 수연에게 건넸지만 식탁 위의 풍경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아들 진우가 퇴근하기 전까지 순자 씨에게 허락된 음식은 며느리가 먹다 남긴 굳은 밥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식탁은 가난해지는데 며느리 수연의 방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들이 비밀스럽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멀었나요? 우리 엄마 배고프시다잖아요.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솥을 들던 순자 씨의 귓가에 며느리 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무릎 연골은 이미 닳아 없어졌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들 집에서의 일상은 순자 씨에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감아놓은 듯한 중노동의 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오로지 사돈 최 여사와 며느리 수연의 왕국이 되었고 순자 씨는 그곳에 이름 없는 무수리에 불과했지요. 수연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새로 산 잡지를 뒤적이며 순자 씨가 정성껏 닦아놓은 유리 탁자에 커피 잔자국을 남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피 같은 연금 80만 원이면 우리 셋이 고기 한 번은 배불리 먹을 텐데 왜 식탁에는 시든 나물 뿐일까? 순자 씨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들 앞길에 재를 뿌릴까 싶어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수연의 방 침대 위에 놓인 선명한 오렌지색 쇼핑백이 순자 씨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방은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보던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었지요. 사돈, 이거 우리 진우가 사준 건가 보네요. 우리 아들 능력이 참 좋기도 하지. 조심스레 묻는 순자 씨의 말에 최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무슨, 다 우리 딸이 살림 잘해서 아낀 돈으로 산 거죠. 사돈은 신경 꺼요. 사돈, 저 멍청한 늙은 여편네가 주는 돈이 아주 쏠쏠하긴 하네요. 덕분에 이 가방도 사고 말이야.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사돈 최 여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는 순자 씨의 심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바닥을 닦던 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져 힘없이 떨어졌고 순자 씨의 온몸은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문 뒤에 바짝 몸을 붙였고 안에서 이어지는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게 엄마, 시어머니는 그 80만 원이 정말 생활비로 다 들어가는 줄 안다니까? 늙으면 머리도 같이 굳나 봐. 예, 그래도 죽을 때까지 저 연금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저 할망구 살아있는 동안엔 가방 걱정은 없겠어. 호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합창처럼 거실 가득 울려 퍼졌고 순자 씨는 자신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비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못 먹고 낡은 옷을 입어도 내 아들기 살려준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그게 다 저 사람들의 놀잇감이었다니. 순자 씨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팔아 키운 아들이 혹여나 고생할까봐 자존심까지 다 내던지고 들어온 이 집이 사실은 자신의 피를 말려 가방 가죽을 채우는 도살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연은 거울을 보며 새로 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유염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최 여사는 그 곁에서 연신 박수를 치며 좋아라 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이 나를 갉아먹는 지옥이었다니요. 순자 씨는 차가운 안방 문틀을 붙잡고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연과 사돈 최 여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순자 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악마의 합창 같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달 생활비로 보태라며 건넨 그 피 같은 연금 80만 원이 아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사는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손을 떨었는데 내 피눈물이 저들의 가방 가죽이 되었다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수모와 무시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아들의 퇴근길을 위해 정성껏 차렸던 밥상, 사돈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닦았던 거실 바닥이 모두 비참한 조롱거리로 변해버렸지요. 안방 안에서는 여전히 수연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엄마 다음 달엔 저 브랜드 신상으로 사자라는 말에 최 여사는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자신이 착한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해 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영악한 며느리와 사돈에게는 가장 맛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뿐이었죠. 순자 씨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방금 뭐라고 했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비열한 대화에 몰두해 있던 수연과 최 여사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마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순자 씨를 발견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열린 안방 문 너머 침대 위에 화려하게 놓인 명품 가방들과 그 옆에서 당황해 굳어버린 아내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평생을 남을 팔아 나 하나 키운 저 귀한 분을 너희가 감히 도구로 써? 진우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었고 그가 한 걸음씩
방 안으로 다가갈 때마다 수연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설명할게. 오해하지 마. 수연의 떨리는 변명이 진우의 귓가에는 역겨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는 거칠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하면서도 특유의 뻔뻔함으로 사위, 이게 무슨 버릇 없는 짓인가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진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칠 뿐이었지요. 진우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로운 주방 가위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아내의 명품 가방이 놓인 침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무서운 기세에 놀라 진우야, 참아라 하고 소리쳤지만 아들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 가방? 이건 가방이 아니라 내 엄마의 피눈물이야. 다 찢어발겨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진우의 손에 쥐어진 주방 가위가 허공을 가르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매끄러운 가죽을 무참히 파고들었습니다. 가죽이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수연은 자신의 심장이 찢기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법 없이도 살 만큼 순했던 아들 진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돈의 사치품을 위해 평생의 훈장인 연금까지 착취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진우는 찢긴 가방 조각들을 사돈 최 여사의 발밑으로 거칠게 던져버렸고 그 섯을 펄은 기세에 최 여사는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짐승처럼 울부짖는 걸 본 적이 있었나? 시원하면서도 아들의 망가진 마음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진우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뜨겁고 위태로웠습니다. 수연은 찢어진 가방 조각을 끌어안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미쳤어 당신. 이라며 도끼 서린 말을 내뱉었지만 진우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 가방 속에는 순자 씨가 시장통에서 나무를 팔며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세월과 아들을 위해 참아온 80만 원의 피 같은 연금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내 수연의 하얀 손목에 걸린 화려한 팔찌마저 낚아채듯 풀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가동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추악한 착취의 끝을 알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내 엄마 돈 털어서 호의호식하던 당신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진우의 사자후가 아파트 천장을 울리며 사돈 최 여사와 수연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차갑게 닫혀있는 현관문이었고 그 단호함에는 일말의 자비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가방을 찢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가 합가한 이후 입금했던 연금 통장의 내역과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를 대조하며 그동안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최 여사는 뻔뻔하게도 내가 우리 딸 집에 온 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리야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진우는 이미 그녀의 짐가방을 복도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날아간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아파트 복도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지며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지만 사돈댁 면도가 말이 아니네. 그래도 내 아들이 제 엄마 위하는 마음 하나는 정말 고맙구나. 수연은 무릎을 꿇고 진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며 울며불며 빌었지만 진우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이제 사랑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고열을 빨아먹던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돈 최 여사는 쫓겨나지 않으려 문틀을 붙잡고 버텼지만 진우의 완력에 밀려 결국 복도로 밀려나갔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가 준 연금, 이자까지 쳐서 다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줄 알아요.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훔친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비열한 약탈자일 뿐입니다. 진우의 서슬 퍼런 선언이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어버렸고 바닥에 흩어진 명품 가방의 가죽 파편들은 마치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난도질 당한 잔해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사돈 최 여사는 복도로 쫓겨나면서도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끝까지 뻔뻔한 고함을 질러댔지만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철벽처럼 견고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저 화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며느리 수연의 휴대전화와 숨겨두었던 통장들을 모두 확보하여 지난 1년간 어머니의 연금이 어떻게 사적으로 유용되었는지 그 잔고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토록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나? 하지만 그 차가움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구나. 거실에 남겨진 수연은 찢어진 가방 조각을 손에 쥔 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고 진우의 시선은 이제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어머니가 주신 80만 원씩 총 960만 원, 그리고 어머니를 파출부 부리듯 부리며 아낀 노동력의 가치까지 전부 계산해서 내놓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수연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여보,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돈 이야기를. 내가 당신 내조하느라 고생한 건 생각 안 해? 라며 마지막까지 감성에 호소해 보려 했지만 진우에게는 역겨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진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그 종이 위로 떨어지는 수연의 눈물은 그 어떤 동정도 사지 못한 채 그대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네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같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 진우는 무릎을 꿇고 순자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과 굵어진 마디가 오늘따라 아들의 가슴을 송곳처럼 아프게 찔러왔고 순자 씨는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이혼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한편 비로소 자식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건 결국 오늘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나 보다. 내 아들이 바르게 커져서 참으로 고맙구나. 아들은 며느리 수연이 안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을 떨며 분노를 억눌렀고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우야 미워하는 마음도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이제 그만 놓아 죽어라라고 다독였습니다. 수연은 결국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거실로 나왔지만 그 화려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 여사는 밖에서 딸을 기다리며 연신 전화를 걸어댔지만 진우는 수연의 전화기를 빼서 전원을 꺼버리고는 그녀를 문 밖으로 매몰차게 밀어냈지요. 나가서 당신 어머니랑 똑같이 사세요. 남의 고열 빨아 명품 두르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1년 동안 이 집을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습한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이한 해방감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텅 빈 집안의 감도는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찢긴 가죽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던 순자 씨가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아픈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진우는 말없이 거실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고 그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저 아이가 이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을까? 아니, 이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 진우는 어머니의 연금 80만 원이 입금되던 날마다 수연이 백화점에서 결제했던 영수증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순자 씨의 희생을 비웃으며 사치로 채워진 배신의 증거들이었지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월급으로 생활하세요. 어머니 연금은 1원도 손대지 말고 어머니만 위해서 쓰시고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순자 씨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인 아들의 진심이 고마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남의 눈물로 치장했던 수연과 최 여사는 결국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가방 대신 아들이 새로 사준 밝은색 지갑을 만지며 시장통이 아닌 백화점 정문 앞에 섰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1,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자신을 학대하듯 살아온 순자 씨가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1층의 화려한 조명과 향긋한 냄새는 예전 같으면 주눅 들게 했겠지만 지금의 순자 씨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연이가 탐냈던 그 가방이 뭐라고. 내 인생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는데 말이야. 그녀는 수연이 샀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매장 앞을 지나치며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의 돈을 탐내어 걸친 명품은 가짜일 뿐이지만 자신의 정당한 노동과 희생으로 얻은 자부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순자 씨는 화려한 가방 대신 평생 고생한 발을 감싸줄 편안하고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걸 신고 이제는 내 발길 닿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걸어갈 거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록 주름지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와의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면서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든 채소를 고르지 않고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긴 세월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순자 씨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위로 차갑게 날아들었습니다. 수연과 사돈 최 여사가 머물고 있는 비좁은 원룸 안으로 날아든 종이 한 장은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안일한 세상의 끝을 알리는 선고문과도 같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1년간 어머니의 연금을 가로채고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 행위에 대해 민영사장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어머니 순자 씨가 몰래 적어두었던 가계부와 며느리 수연의 사치스러운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하여 완벽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독해진 건 결국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마음이 쓰리지만 이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야. 최 여사는 전화를 걸어 사돈, 우리가 남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까짓 가방 몇 개 가지고 라며 여전히 뻔뻔한 고함을 질러댔지만 진우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까짓 가방이라 부른 것은 순자 씨의 수십 년 세월이 담긴 고열이었고 그들이 가족이라 부른 것은 오로지 필요할 때만 빨아먹는 기생적인 관계였을 뿐이었죠. 수연은 뒤늦게 순자 씨의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욕망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옷들과 구멍난 양말들, 이제는 미련 없이 다 버리셔도 됩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방 장롱을 열어 해지고 바랜 옷가지들을 꺼내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연금을 며느리에게 다 퍼주면서 정작 본인은 속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들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게 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버리려는 낡은 옷들을 만지며 이것도 다 추억인데 라며 머뭇거렸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부모의 숙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해야 내 아들도 웃을 수 있는 거였어.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이 아닌 공기 맑고 물 좋은 시외의 작은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정성껏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휘젓고 간 집안의 독소 같은 기운은 아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서서히 정화되어 가고 있었지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무례한 이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모자 간의 깊은 신뢰만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상처난 가슴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순자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은은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의 욕망이 찢어발겨진 그 자리에 비로소 나의 진짜 인생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매달 나오는 80만 원의 연금으로 동네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가끔은 친구들과 간사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소소한 사치를 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희생만이 미덕인 줄 알았던 한 노모가 아들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의 황혼을 찬란하게 물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진우는 이제 퇴근길에
어머니의 연금을 걱정하는 대신 어머니가 오늘 무엇을 배우고 누구와 웃었는지를 궁금해하며 현관문을 들어섭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던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을 지킨 우리는 가장 귀한 평화를 얻었구나. 수연과 최 여사는 결국 법원에서 내린 배상 판결을 감당하지 못해 자신들이 그토록 아꼈던 나머지 명품들까지 처분하며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인과응보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이 이야기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위로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그리고 자신을 아끼며 당당히 살아가는 부모님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자 씨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단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리라.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순자 씨가 내딛는 발걸음은 그 어떤 명품 구두를 신었을 때보다 가볍고 당당하게 온 집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악은 멸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한 가족의 무너진 성벽 위로 다시금 평화의 깃발을 꽂으며 장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